이거 여러분들 2-1단원도 있죠. 공감하면 대화하기. 요 단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단원은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알겠죠? 혹시 지금 학교 프린트 들고 있다 손이? 학교 프린트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아니 가방을 어서 오세요. 자습서 있어? 네. 학교 프린트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자 공감하면 대화하기. 자 왜요? 평가 언제 주는데 이거? 근데 그것도 페이지가 좀 다르긴 한데 펼치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페이지가 달라서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2-1단원 시작하는 단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시험 대비를 시작했고요. 시작을 했고 보통 시작하면서 이 단원의 처음 부분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고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시험에 똑같은 말로 나오진 않지만 반영되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말을 3주 뒤, 4주 뒤에 또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왜냐면 이미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딱 처음 시작할 때 이 단원의 첫 부분부터 기억을 좀 잘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원은요, 여기 단원의 학습 요소 요거 봅시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법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하죠. 자 다음 갈등 조정을 하는 대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자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뭔데? 공감하는 대화 방법. 두 번째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자 여러분들 이것도요 쌤 저 대화할 줄 아는데요. 대화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이 대화는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국어 과목에서 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어에 화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법 이해하는 거. 요게 이제 화법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저 이거 아는데요가 아니고요. 외우는 단원입니다. 외우는 단원. 알겠죠? 마치 뭐와 똑같다. 지난번에 했던 자 점검하며 읽기 있잖아. 맞죠? 그 점검하며 읽기 여러분들 살면서 읽기 못한 사람 어디 있어? 읽기 다 할 줄 안다고. 맞죠? 고쳐쓰기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근데 고쳐쓰기의 원리, 그 다음에 읽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성 요소마다 다 외우는 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외워놔야 됩니다. 그게 뭐야?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뜻이 뭐예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야. 공감하면서 대화하기의 뜻이 여기 나와 있을 거야.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공감하면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111페이지 이거 봅시다. 자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 방법 첫 번째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비언어적 표현 여러분들 수능에도 나옵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뭐야? 비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닌 게 뭐 어떤 건데? 예시, 몸짓,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요, 몸짓, 표정.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목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목구멍으로 나오지 않은 언어적인 표현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구멍으로 나오는 거 뭐 있는데? 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하기에 높나지? 말의 길이.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인 것들이야. 언어적인 것들. 목구멍으로 나오는 거. 알겠죠? 목구멍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 대체로 어떤 거 쓸까요? 표정. 끄덕끄덕. 아니. 나 너 안 봐. 행동. 이런 것들. 손짓.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뭐라고 한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비언어적 표현. 자, 그래서 이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면서 듣는 것을 일단 첫 번째,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방식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격려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했다며? 이 단어는 했지 학교에서. 맞죠?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본문 대화 내용은 다 대부분 기억나지? 대화하는 거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기억나지? 그 대화하는 거 안에 사실 이런 거 다 담겨 있다고. 아마 학습지에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알겠죠? 자,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되묻는 겁니다. 또는 말을 더 이어갈 수 있게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됐어? 라는 식의 질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거 잘했어.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면서 공감을 표현합니다. 자, 이 재진술이라는 말에서요. 혹시 학교에서 재구성이라는 말을 말했어? 재구성이라는 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어저께 마라탕을 먹어줬는데 어쩌고 그래서 안 좋았어. 네가 방금 마라탕을 먹으면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했던 말을 요약하고 재구성해가지고 말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상대방을 요약해서 내가 다시 진술한다라고 해서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내가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서 진술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데요? 일단 첫 번째, 공감하는 거야.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더 깊이 뭐 할 수 있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다음 협력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한번 봅시다. 자, A가 B에게 공감 경청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B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응? 저 자리 가도 돼요. 저 뒤로 갈 때 저 핸드폰 조심하세요. 자, B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런 논쟁이 좀 이렇게 어디 좀 되어 있어가지고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뭔지가 쉽게 좀 설명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담화가 나오는 그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B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A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하면서 문제를 막 해결해줬어. 이거 공감하며 대화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감은 상대방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공감은 뭔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서 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실마리를 찾게 해주는 게 공감하면 대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거 공감 아닙니다. 알겠죠? 요즘은 왜 그런 많잖아, 맞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런 얘기.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100번 설명해도 특히 남중 수업하잖아? 1도 이해를 못해요. 해결해 줬잖아요 씨 이러면서. 근데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해결해 주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맞죠? 자, 다음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봅시다. 자,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원활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말하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자신과 상대의 감정, 생각, 욕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거기에 맞춰주지. 자,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난 무엇을 분석한다?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뭐 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되죠. 자,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기분 안 풀렸는데 나 다 풀렸어, 됐어, 가.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 안 풀렸으면 안 풀렸다고 얘기해야 돼. 맞죠? 자, 다음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고 상대가 자기가 뭘 해주길 바라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야, 니 알아서 해. 니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욕할 거면서.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맞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이렇게 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자, 다음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경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다음 사건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죠. 내가 진짜 집안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건데 넌 우리가 싫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싫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이런 해석들이 뭐야? 주관적 해석에 해당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봐봐.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 떠올라야 될까요? 실제 여기에 나왔던 담화의 인물이 했던 말 떠올라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 비슷한 말이었을걸? 그게 참석 못한 거였는데 넌 우리가 싫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을걸? 넌 우리랑 하기 싫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던 거 같은데 보는 순간 그 대사가 뭔지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게 외워놓은 거야. 알겠죠? 그냥 아니 갈등을 조정하는데 이거 보면 당연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름아, 알겠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나오는 진짜 이거에 해당하는 그 대사 문장이 무엇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시험 칠 때 되면. 알겠죠?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알겠죠? 자, 다음 필요성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필요성. 당연히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성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원만한 인간관계. 요거는 공감하며 대화하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담화 부분 넘어가가지고 봅시다. 자, 지금 친구끼리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답답해. 미나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엄마와의 갈등이 있었어. 기타 연주 영상을 보고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안 된다고 하셨어. 지금 이게 바로 뭐야? 얘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
자 그러면 이 미나는 지금 이걸 해결하고 싶겠지. 맞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할 거야.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정말? 아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맞장구. 간단한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가 아까 얘기했지 5959 이 격려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남자애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미나가 뭔 얘기합니까? 곧 중간고사니까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셨어. 엄마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건데 바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 자 그랬구나. 너도 많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렸는데 반대하셔서 속상했겠다. 자 지금 요게 뭐 한 거야?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재진술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단어는 배웠잖아. 물론 아직까지 학교에서만 배웠지만 상대방의 말을 요약 재진술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그대로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안 나오네. 오케이 요거 좀 체크합시다. 옆에 아까 밑줄 그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대화에서 나오는 거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면서 듣는 거. 여기 나오나? 안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뭐 표정이나 뭐 이런 이제 몸짓 이런 것들이 따로 막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끄덕끄덕. 여기 끄덕끄덕 없지? 없네요. 자 그래서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맞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맞아요. 알겠죠? 상대방이 하는 거에 눈 마주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맞장구나 질문 등으로 여기 아까 나왔었죠. 맞장구 질문 뭐였어? 여기서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정말? 이런 거. 그러면 맞장구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말. 아 그니까 이런 것들이 맞장구지. 맞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니까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장구나 질문으로 상대가 이야기를 더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재진술하는 거. 여기 나왔죠. 그랬구나 이거.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해 주실지 걱정이야.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려보면 어때?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기타 치는 시간은 잘 조절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씀드려 봐야겠어. 자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기 나오네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끄덕끄덕. 요게 뭐야 지금? 비언어적 표현.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네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들어주실 거야. 자 잘 보세요. 여기 자 미나가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됐느냐. 아까 요거는 얘기했죠. 정말 이거는 뭐였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격려한 거. 그 다음 밑에는 뭐였어요? 요약해서 재진술한 거. 고개를 끄덕인 거. 비언어적 표현.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경청하고 공감했습니다. 맞죠? 세 가지 방법으로 경청하고 공감했고 그래서 미나에게 무슨 도움이 됐느냐. 자 속상했던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다시 무엇을 해볼, 대화를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어? 요거죠, 요거. 다시 말씀드려 봐야겠어. 요게 지금 다시 대화할 용기가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미나가. 자,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너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상했던 마음이 좀 풀린다. 엄마와 다시 대화해볼 용기가 생겼어. 자, 나도 함께 고민하다 보니 네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뭔데? 공감하며 대화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너도 고민이 생기는,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나에게 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뭐야?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죠. 그냥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게 우리 여러분들 말로 하면 그냥 친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요거 혹시 했어요? 여기 지금 학습활동에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미나와 인우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미나에게 도움된 게 있었고 인우한테 도움이 된 게 있었단 말이야.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된 게 있었고 요거 혹시 나눠가지고 적었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배워놔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 선지로 많이 물어봅니다. 잘 보세요. 미나에게 도움이 된 점 뭔데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을 정리했어요. 다음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인우 입장에서는 인우가 미나에게 공감해 준 거잖아. 자, 공감해 줬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됐죠.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자, 다음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너가 이래 해가지고 속상했겠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자, 다음 이제 두 사람입니다. 자, 듣기 말하기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합니다. 협력적인 말하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이거 협력적인 말하기가 나왔던데, 이 협력적인 말하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시험 범위예요. 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뭔데? 엄마랑 다시 대화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야.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됐다. 요것도 아까 얘기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나온 거 보면은 기말고사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떤 대화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랑 넣어가지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대사 문장 만들라고.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 문제에 나와 있겠지. 문제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요소가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재수형을 좀 써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경청하고 공감하면 대화 방법을 사용해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고개 끄덕이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 질문 또는 맞장구. 자, 그 다음에 형이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야. 요약 제 진술이죠. 자,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거는 저기 비언어적 표현이었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적극적 들어주기랑 소극적 들어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적극적 들어주기, 소극적 들어주기 안 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자, 재혁이와 동무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학교 대학 농구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무가 방과 후 연습에 자꾸 빠진대요. 연습이 제대로 안 돼서 속상해. 지금 이게 뭐야? 문제 상황. 갈등 요인이죠.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혁아, 너 오늘따라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운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농구 연습에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자, 이거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가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옆에 나와있죠? 뭐라고 적혀있어? 갈등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격적인 말이죠. 공격적인 말. 상대를 공격하는 말. 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전에 말했잖아. 미술대회 준비 때문에 방과 후에 매일 연습하기는 어려워. 그 대신 참여할 수 있는 날에는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보세요. 무슨 일 있어? 알 거 없어. 이거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뭘 했다? 대화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알 거 없어 이런 것들도 이제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대화 회피 장면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 아까 뭐였어요?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말했잖아. 매일 연습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빠지면 연습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자, 내 입장은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서운하네. 너 내 친구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자,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상대의 말을 아니 그냥 상대의 말을 자체는 아니죠.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고 주관적인 표현인 거야.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야?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표현인 거야. 알겠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자, 다음 밑에 너네 친구 맞아? 이거는 뭡니까?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너네 친구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 하면 뭐 떠올라야 돼? 너네 친구 맞아가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주관적으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알 거 없어는 뭐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하자는 거. 대화를 회피한 것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한 거 하면 알 거 없어.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러면 끝났고요. 자, 다음 또 118페이지 재혁이와 동무가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자 보세요. 내 입장만 생각하느라 동무를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할까? 자, 그리고 동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재혁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재혁이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그래서
지금 다음날 어떻게 대화합니까? 자, 동우야, 경기 걱정만 하고 네 입장을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동우가 말하기를 네가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해. 자, 지금 상대의 입장을 뭐 했어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방과 후에 연신 못하는 날은 점심시간에 하는 거 어때? 무엇을 제시한 거야? 대안 제시한 건데 혹시 학교에서 이 얘기 했어요? 대안 제시? 했어? 뭐라고요? 아, 오케이. 나간반 대안 제시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이 뭡니까? 대신하는 안이죠. 대신하는 안. 그러니까 지금 제 시간에 연습 참여 못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방과 후에 연습 못 하는 날은 연습을 점심시간에 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대안을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그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볼까? 그래, 그러자.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야. 진작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잘 준비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 다음날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 거죠. 교과에 나온 표현은 뭐가 있을까? 상대의 생각, 감정, 요구. 입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 감정, 요구. 자, 상대의 생각, 감정, 요구를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상대의 생각, 감정, 요구를 이해했다. 그래서 상대의 생각, 입장, 요구를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기 뭐냐 상대의 욕구를 바탕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의 생각, 감정, 요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재혁이와 동우의 대화에 나타난 갈등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걱정만 하고 네 입장을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알아. 이해해. 라고 하는 게 상대의 의견, 감정을 뭐 하는 거? 존중하고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요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어떻게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청 어떻게 하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해결 방법 같이 찾자라고 하는 요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점심시간에 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요구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할머니 대화 있는데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요? 하지마.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겠구나. 네. 선생님 나갔어? 나갔는데 저거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 본문 그 대화 끝나고 나서 뭐 했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요거. 네, 이거 하고 바로 비동.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요거 넘어갑시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은 민구랑 명은이가 나오고요. 둘은 남매입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날 반 친구들과 운동장에 있던 명은이는 민구가 부모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한 친구와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민규가 있고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네 둘이 뭐가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A가 뭐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어? 동생인 명은이가 본 상태죠. 아르마. 그죠? 자, 한쪽에서 피구를 하던 민규네 반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답니다. 명은이네 반이 그쪽을 보면 민규가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가지고 난리야. 명은이는 아이들이 자기 오빠임을 알아볼까 싶어서 시선을 얼른 돌리려 한대요. 그랬더니 명은이가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 하자. 유나가 싸움 구경을 하면서 야 너희 오빠잖아. 그러니까 명은이가 야 너희들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이쪽으로 안 와? 자, 삼겹살이 놓인 밥상 위 아빠가 화난 얼굴로 뭐 때문에 화났냐면 학교에서 싸움해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민규를 다그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왜 싸웠냐고. 자, 보세요. 피구하다가 말도 안 되게 우겨서 그랬어.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운 거야? 아니잖아. 부모님에 관해서 얘기해서 싸운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는 뭐냐? 진솔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요. 자, 다음. 자, 그러니까 깡패 될래? 그런다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깡패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죠.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말도 안 되게 우기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지. 민규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자, 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대화를 단절시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 회피도 맞는 말이겠죠. 대화 회피. 자,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악화된 이유. 일단 첫 번째, 깡패 될래. 두 번째,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거는 뭐야?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는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표현.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대화에 드러난 갈등을 조절하려면 이 이해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자, 깡패 될래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깡패 될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친구와 잘 보세요. 왜 몸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그럼 이게 뭘 하는 거야? 상대방이 무엇을 고려한다?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바꿔? 아빠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공감하면 대화하기의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 피동 표현이랑 인용 표현 한번 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유빈,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쵸? 주체라고 하면 일단 원래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체라는 말 대신에 뭘 쓰면 좋아요?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쓴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누구한테 물어보지? 혜림 두 번째 뭐예요? 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그쵸?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맞죠? 그래서 행위를 한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표현. 근데 사실 요거는 방금 말했던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안이 다음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는 느낌이. 그쵸?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씁니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말했던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은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동작에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피동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무슨 표현입니까? 피동 표현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표현. 이중 피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동을 두 번 쓰인 형태의 단어는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 피동 표현 능력 표현 거 안 볼게요. 왜냐면 우리 이미 봤으니까 지난주에. 자, 13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의 특성이죠. 뭐가 달라진다? 요걸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그쵸? 적으세요. 밑에 나는 건요. 뭐예요? 피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 그 다음 서술어. 뭘로 바뀐다? 피동문의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능동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어가 또는 주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표현. 피동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낼 때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능동과 피동은 기본적으로 상황 자체가 뭐하다? 상황이 어떠하다? 동일하다. 다람쥐가 사자를 밟은 상황이나 사자가 다람쥐에게 밟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람쥐가 사자를 밟았다. 다람쥐가 사자를 밟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누구를 강조한 거야? 다람쥐를 강조한 거야? 아니면 사자를 강조한 거야? 누구를 강조한 거야, 아르마? 이 문장, 다람쥐가 사자를 밟았다는 누구를 강조한 거야? 다람쥐를 강조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야. 사자가 다람쥐에게 밟혔다라고 하면 누구를 강조한 거야? 사자를 강조한 표현이지. 맞죠? 자,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실현 방법이죠. 혹시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이란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럼 그냥 이렇게 세 개로만 배웠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 표현에서 막다, 보다, 발견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막다에다가 히를 붙이죠. 전미사 히를 붙입니다. 히 말고 뭐 있어요? 지수야 뭐 있습니까? 히 말고 뭐 있어요? 이, 또 리, 기. 맞죠? 그래서 이, 히, 리, 기라는 전미사가 있죠. 자, 그래서 막다는 막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히가 붙어서 피동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어디까지야? 이루까지가 어간이잖아. 맞죠? 이루까지 어간인 상황에서 뒤에 뭐가 붙어요? 어지가 붙죠. 그래서 이루 어지다. 자, 다음 발견하다. 하다야 원래. 걔를 뭘로 바꿔? 대다로 바꿔. 앞에 봐. 자, 발견하다는 능동문이야. 발견되다라고 하면 뭐야?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벌이 나를 쏘았다야. 내가 자, 벌이니까 주어가 어디로 가야 돼? 목적어로 가야겠죠. 그러면 벌에게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가야겠죠. 벌에게. 자, 쏘다가 있어. 쏘다는 이 히리기 중에 뭐가 붙습니까? 이가 붙습니다. 쏘이다야. 맞죠? 자, 그러면 쏘았다라고 해서 과거 시제에 들어가 있죠. 과거 표현.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쏘 이,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얻다, 왔다 그대로 있고 쏘다에서 쏘이다가 됐으니까 쏘이었다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장이 예를 들어서 엿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이 옷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림을 그렸다. 나연아, 그림을 그렸다. 이거 피동이야, 피동 아니야? 자, 그림을 그렸다니까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었다죠. 자, 쌤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이 단어에 최초의 기본형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었다의 최초의 기본형은 뭐야? 그리다야. 그림을 그리다야. 자, 그럼 여기 있는 리 뺄 수 있어 없어? 그리다, 그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리까지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거기 뒤에 얻다가 붙었지. 그러면 그리다도 원래 있는 거야. 얘도 원래 있는 거고. 그러면 피동 표현으로 추가된 거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피동이야, 피동이 아니야? 피동이 아니죠. 쏘였다는 피동인데 그렸다는 피동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분리해서 어떻게? 최초의 기본형을 찾으면 뭐가 된다? 얘는 쏘다야. 얘는 뭐야? 그리다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밀다는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밀리다가 되죠. 그럼 여기에 붙이면 어떻게 돼? 밀렸다가 되겠지. 그럼 얘가 피동 표현이겠죠. 밀었다는 내가 미는 거야. 밀렸다는 거야. 내가 밀린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밀다는 밀리다. 그러니까 밀었다는 밀렸다가 될 거야. 안았다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었다니까 겼다가 되죠. 자, 여러분들 봐봐. 얘네 지금 전부 뭐 물어보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축약되어 있는 거, 늘리는 거 물어봤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뭐 나와요? 다 축약되어 있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리고 얘가 피동인지 아닌지 찾으라고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줘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만들다야. 자, 만들다가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만들다에 이 히릭이 넣어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들이다, 만들디다, 만들기다, 만들히다 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만들다가 대표적으로 이 히리기는 붙을 수 없고 뭐만 붙어지는 거? 어지다만 붙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만들까지가 어간이야. 만들다니까 기본형이. 여러분들 최초의 기본형 뭐야? 만들다야. 만들다. 그러면 만들다까지 했을 때 만들이 뭐야 지금? 어간인 거죠. 그 다음에 어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지었다를 줄이면 어떻게 돼? 어졌다가 되겠지. 그래서 만들 끊고 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포되었다도 마찬가지로 그냥 되다에다가 어 붙여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피동 표현의 의도 효과. 자, 지난달 이 곰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구출을 진행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곰들은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쓰는 건데?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굳이 나눴을걸? 나눴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연아 적었어? 네. 오케이. 자, 다음 나와봅시다. 무슨 일이니? 접시가 깨졌어요. 이거 뭐야? 책임 회피하는 거죠. 어디 지가 깬 거면서. 맞지? 자,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은 뭐야? 지가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깼으면서 자기가 깬 게 주체의 책임이잖아. 자, 다음 물가가 연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여기 뭐라 돼 있어? 전망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뭘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자, 의견이 뭐라 해야 되지? 객관적인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봐봐봐. 피동 표현 이 곰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 환경단체가 이 곰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누구를 강조하게 돼요? 환경단체를 강조하게 되죠. 접시가 깨졌어도 제가 접시를 깼어요 라고 하면은 뭐야? 저라고 하는 사람의, 제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지. 그렇죠? 자, 다음.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객관적이나 일반적이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봅시다.